예, 우리 구로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 접속이 잘 안 되신 분은 옆에 분하고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종합평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금년에는 이렇게 안전교육을 두 번째 만나게 됐어요. 안전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안전교육은 그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사고 없이 안전해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 싶어서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우리 이제 2, 4분기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시부터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 그리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할 거고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그리고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왜 이렇게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역할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고객 서비스가 잘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의 역할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지향점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하면서 고객 서비스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고객 서비스에서 정말 출발점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거는요, 소문만 복내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오고요, 찡그린 얼굴에는 복이 있던 복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웃는 얼굴이면은 이렇게 큰 복이 대문으로 넝굴째 들어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찡그린 얼굴은 있던 복도 팍팍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안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만 복내 웃는 얼굴이 중요한데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은 대체적으로 소문만 복내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은요, 잘 접속이 안 되신 분은 옆에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이어폰을 꽂아 들으시거나 한 화면에 둘이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 소리 안 들리는 분은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접속이 안 된 분이 조금 몇몇 분 계시네요. 네. 자,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이 우리를 평가할 때 신뢰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성을 보고요. 실체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성과 이렇게 민첩성,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고객 서비스가 잘 되겠다 하는, 또 이렇게 훌륭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데에 5가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객이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1번은요, 신뢰성이에요. 과연 모든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실행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든지 그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잘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두 번째 기준은요, 이제 확실성인데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종사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예절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신용을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고객한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이제 안내하고 상담하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세 번째 기준, 실체성인데요.
고객은 이제 우리 건물을 딱 보면 시설 관리 상태, 우리 시설의 환경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맞이하는, 안내하는 이렇게 태도와 우리의 외모를 총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서비스할 준비가 돼 있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해성인데요. 고객이 어떤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든지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든지 했을 때 소통이 잘 되는지, 고객이 얘기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꼭 필요한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도움을 드리는지, 그리고 고객이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이제 고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고객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고객을 충분히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게 고객 서비스를 고객이 평가하는 기준 네 번째, 이해성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요, 민첩성인데요. 이 민첩성에 담고 있는 거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고객한테 안내를 좀 잘 해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보는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고객이 이제 우리 정문에서나 복도에서나 이렇게 마주쳤을 때 고객이 이제 나 오늘 이런 문제, 요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직접 방문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문제는요, 요 사무실에 저 두 번째 앉아 있는 저 남자분이 담당을 합니다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면은 그 이제 훌륭한 거고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은요, 10년을 근무를 해도 그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 보시라고, 안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떠넘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고 또 해서 담당자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문에서부터 고객이 우리 모두 다 KT의 일원으로 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두 번 질문 안 하고 바로 담당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배려하는 게 고객 서비스의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평가하는 기준 5가지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여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핵심 요소는요, 얼마나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맞이하는지. 그러니까 웃는 얼굴과 친절한 태도, 이 2가지가 이 5가지를 포괄적으로 감싸는, 대표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과 친절, 이거를 이제 잘 베풀어 주시면 고객 서비스가 잘 된다고 이제 전체 평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절한 인사는요, 인사를 하는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춰야 인사가 되고요, 눈을 맞추지 않은 건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인사지, 그냥 찡그리고 무거운 얼굴, 슬픈 얼굴이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인사를 이렇게 하려면은 그 눈을 맞추는 것과 웃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 각도를 이제 15도 정도 이렇게 숙이면 정중한 인사가 되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에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 하면은 친절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오늘 늘 잘해주고 계신 걸로 믿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내가면은 지내갈수록 안전에 대한 의식은 조금 희박하게 돼 있어요.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느슨해지는 안전의식을 좀 더 다시 경각심을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재해 발생 사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작은 촛불 하나가 한 거대한 도시를 삼켜버린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형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하면은요, 이 초대형 폭발 사고는 이리역에서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여기 때는 45년 전, 그러니까 1977년 11월 11일 저녁 때였어요. 인천을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광주를 향해서 가는데 이리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리역에 도착한 이 화물 열차에는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이제 그 위험물을 1250상자 30톤을 적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리역에를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이리역에서요, 여기 이제 이 한국화약의 호송원 신무일 씨가 이제 호송을 담당해가지고 이리역까지 왔는데, 이 한국화약은 지금 이름이 한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거기 이제 이리역에 근무하는 영무원 두 사람이 이 위험물을 실은 기차를 우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추운데 고생하는데 뭐 막걸리 값 좀 없냐 이러면 노골적으로 봉투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차단하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그냥 매몰차게 하니까 이 신무일 씨는 그만 답답한 마음에 그 역앞 식당에 가서 그 저녁을 먹고 소주를 한 병 마시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열차를 탔어요. 열차에 딱 들어오니까 열차 안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초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화약 상자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가 막 녹아내려가지고요. 아니 녹아내려가지고서는 이제 이게 이제 툭 실어지면서 그만 화약 상자 박스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처음에는 끌라고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이 점점 더 확장이 되니까 여기 그냥 있으면 여기 폭발해가지고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내튀었는데, 이 사람이 내튀니까 이제 얼마 안 가서 바로 큰 폭발이 그냥 연속적으로 꽉꽉꽉꽉 하면서 이렇게 이제 터졌는데 폭발이 됐는데요. 이때 여기 이리역에요, 깊이가 15m, 직경 30m 되는 큰 웅덩이가 이렇게 이제 파였습니다. 파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이 열차들을 막 날려보내고요. 이 이리역 반경 500m 내의 건물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인명피해가 1,402명이 인명피해가 났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피해 가옥이 7,633동의 피해를 입었어요. 완전히 전체가 파괴된 거 811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민이 1674세대가 이제 이재민이 발생을 해가지고 7,800명이 그냥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체육관으로 다 이렇게 이제 피난을 갔어요.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이렇게 이제 났는데, 이런 사고 속에서도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별난 뉴스가 막 전달이 됐어요. 거기 그 이리역 근처 극장에서 하추나 쇼가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폭발 사고 때문에 극장 2층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래 부르던 이제 하추나 씨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리고요, 이 사회를 보던 이주일 씨가 하춘아 씨를 살려야 되겠다고 막 들쳐업고서 내달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하춘아 씨를 이제 딱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놀래서 졸도를 했던 건데 깨어나니까 깨어나니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딱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하춘아 씨는 그냥 뭐 타박상 정도 입은 거고, 여기 진짜 환자는 이주일 씨가 더 큰 환자다.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흘러가지고 온몸이 피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주일 씨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의사가 권유를 하면서 이렇게 그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이 이주일 씨는 내 몸은 내도 많이 다쳤지만 내 몸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심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위기에도 빛을 드러내는 이런 미담이 막 뉴스를 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이주일 씨는 그때까지 이름도 별로 없는 사회자였었는데 이렇게 이타심이 강하고 헌신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대단한 인물로다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최고의 MC로, 최고의 사회자로 떠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못생겨 죄송합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금연 홍보대사도 하고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하춘아 씨는 지금도 이제 가수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이력 참사 가지고는 우리 교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게 우리한테서 잊혀졌을까요? 95년도 5월에 이리 씨하고 익산군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익산시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역은 익산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이리시와 이리역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때 촛불을 왜 밝혔을까요? 그 위험물 화약을 계속 싣고 다니는 사람이 늘 다니는데 별 사고 없이 지났으니까 이 안전의식이 희박해지면서 겁도 없이 촛불을 켜가지고 화약상자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사고가 터졌는데, 이 사고의 규모에 비해서는 이 사람 그렇게 처벌을 많이 안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징역 10년 살았습니다. 그 신익희 씨가, 신유 씨가. 그리고 이제 이 기차를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고 차단을 했던 그 이리역 역무원 두 사람은 이제 저기 재판받고요. 징역 10개월 살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왜 이런 사례를 이렇게 다시 소개를 드릴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경각심을 좀 소환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고를 소개를 드린 거예요. 작은 촛불 하나가 글쎄 그냥 도시를 다 날려버리는 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이거 좀 눈여겨보고 우리도 이제 안전의식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전수칙을 이제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요. 이렇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어서 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재해 사례를 한 건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건물 관리 서비스 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나 하면은요. 이렇게 그 나무에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는데요. 이때 왜 이게 다쳤나 하면은 요 사다리 한쪽이 쑥 들어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균형을 잃고 추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사다리는 단단한 위치에다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니 사다리 한쪽이 그냥 물렁한 땅에 쑥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하도록 했는데 2인 1조 작업을 안 한 게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또 하나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이런 개인 보호 장비를 꼭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 착용이 잘 지켜지질 않았어요. 그리고요, 이 작업 중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 오르낼 때는 반드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큰 사고가 나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지 작업할 때 사다리 사용할 때 특히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재해 사례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옥내 계단에서 이제 넘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경비실 근무자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여기요 내려갔는데 여기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냥 중심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저 바닥에 가서 이 머리가 부딪히면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참 있어서는 안 되겠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좀 필히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되겠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이제 대체적으로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래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음주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그래서 노화로 인한 이제 성인병도 막 이제 이런 게 생기고 폐행성 질환도 막 이제 앓게 되고 이러면서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퇴화되면서 이렇게 그냥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면서 그만 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다치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했어요. 우리가 단 한 발짝도 옮길 때는 슬리퍼를 착용한 채로는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착용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복도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전등이 천장에 전등이 끊어져 가지고 캄캄한 구간이 눈에 확 띄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 그냥 가면 위험하다. 딱 중단하고 되돌아와서 다른 대책을 전등을 밝히든지 뭔가 이제 이동용 전지를 가지고 가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늘 다니던 길이라고 또 우리 순찰 시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길 더듬거리고 그냥 대충 가니까 이런 또 사고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동을 할 때는요.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손전등을 필히 지참하는 게 필요해요. 가다 보면은 캄캄한 데도 생길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구간 특히 조심해서 가지 않도록 하시고 비상등을 준비하고 이동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요. 화재 대응 및 소화기 사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평생 화재 같은 건 만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근데 어디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되나요? 화재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네. 자, 화재가 이제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을 공부하겠습니다. 화재를 발견했다. 불이야! 그냥 크게 외쳐야 됩니다. 이걸 왜 외쳐야 될까요? 얼른 알려서 딴 사람들하고 같이 대피를 하든지 딴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불을 끄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불이하고 이제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 건물 안에 요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건물 전체에다가 화재 난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요. 119에 화재 신고를 해야 돼요. 119 이거를 딱 눌러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침착해서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당황하면 평생 처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해가지고 119가 몇 번이냐고 막 묻고 막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급할수록 더 침착하게 119 이렇게 눌러가지고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동시에 소화기를 갖다가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꺼야 됩니다. 그런데 끌 수 있으면 꺼야 되지만 끌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확장이 돼가지고 도저히 끌 수가 없다. 그때는 빨리 대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피를 이렇게 끌 수 있으면 끄고 꺼도 도저히 끌 수 없다. 그럼 이제 그때는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피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건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 왜냐하면은요, 이 엘리베이터는 전기의 힘으로 오르내리는데 화재가 나면 전기가 끊기고 막 여기가 불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거기서 그냥 타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엘리베이터는 전기의 힘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전기가 화재가 나면은 전기가 차단이 되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수직 낙하해가지고요. 저 바닥에 꽝 부딪히면서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추락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 금지.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으려고 하는데 이 문이 손잡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절대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손잡이가 뜨겁다는 거는 요 문짝 반대쪽에서 지금 막 불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을 여는 순간 이 불꽃에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냥 거기 화재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뜨겁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열지 않고 이게 반대쪽에 지금 불타고 있구나 눈치를 채고 다른 경로를 찾아서 이동을 해서 대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제 아래층으로 대피하려고 딱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층에서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연기를 마시면 사람이 연기에 큰 피해를 입어요. 이 기관지하고 폐가 다 망가져 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연기 있는 통로를 통과하려면은 물에 적신 수건으로다가 이 코를 감싼 상태로 이동을 해야 연기에 의한 질식과 그 폐에 망가지는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화재를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은 종이나 섬유, 나무 같은 거 타는 거를 일반 화재로 A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유류 화재는 이제 B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화재는 C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A, B, C급으로 분류를 하는 거는 이제 유형별로 또 효율적인 그 소화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분말 소화기를 보면은 A, B, C 소화기라고 되어 있어요. A급, B급, C급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A, B, C급 소화기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분말 소화기가요 두 가지로 이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요렇게
시계처럼 생긴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는 거는 축압식, 그리고 그런 압력계가 없는 거는 이렇게 가압식이에요. 근데 이 가압식은 제품 생산 중단된 지 23년이 돼서 그건 지금은 있어도 낡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KT 건물에는 이 축압식으로다가 쫄량 다 교체가 됐어요. 근데 교체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 가압식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 우리 저 직장의 KT 건물에 말고 여러분 사시는 집 동네에서 혹시라도 이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분말 소화기를 보셨다면 아 이거는 낡아서 못 쓰는 거구나, 이거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가압식 소화기를 제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이제 이 추가압식 그 소화기에 요런 이제 그 시계처럼 생긴 이런 이제 그 압력계에 요 바늘이 녹색 위치에 있으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없으면은 이 바늘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요, 이거 이제 충전을 해야 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는 관심 있게, 눈에 띄는 대로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는 소화기 사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급 상황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확실하게 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동그란 고리 같은 거, 이게 이제 안전핀인데요. 이거를 잡아 뽑습니다. 이거 뽑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요, 2단계는 이 노즐을 잡고요, 불꽃을 향해 잡아줍니다. 이게 2단계예요. 이거를 단단히 잡아줘야지 이게 소화액이 나왔을 때 불 끄는 대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단계는요, 여기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이 손잡이를 움켜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움켜쥐면은 소화액이 이렇게 이제 분출이 됩니다. 소화액이 이렇게 쫙 나오면은 불을 끌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바람을 등져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 쪽이 만약에 있다면은 바람을 향해서 쓰면은 불꽃이 나한테로 오고요, 이 소화액이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서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불을 끌 때는 비로 쓸듯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비로 쓸듯이 이렇게 소화액을 분출해서 불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몸 상태가 이렇게 이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뉴스에 보면은 갑자기 쓰러진 할머니의 그냥 목숨을 응급처치로 구해준 천사 같은 여학생이 이렇게 살려놓고는 그냥 이렇게 사라졌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집에서 아빠가 쓰러졌는데 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 그 이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로다가 아빠를 살려낸 이런 아들, 아주 장한 초등학생들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연주회를 하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그냥 쓰러졌는데 이 지휘자의 생명을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청중에서 척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살려 가지고 이렇게 관객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뉴스가 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생존사슬이라는 이런 단계가 서로 잘 연결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생존사슬이 뭔가 하면은요, 이런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예방, 조기 발견 또는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을 좀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빨리 119에 신고를 해서 불러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119에 전화해서 119가 올 때까지 그냥 아유 어쩌면 좋아하고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과감하게 이거를 실천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가 내서 발표를 했는데 심정지가 발생된 장소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상주하는, 늘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 가지고 직장의 동료만 살리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배우자가 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이런 심정지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응급처치해서 살려낼 수 있으면은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또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 차이가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정지대에 쓰러졌을 때 이걸 살릴 확률이 3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히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소생술 이렇게 이제 딱 만약에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반응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아, 이거 이제 틀림없이 심정지 같다. 그러면은 신고를 요청합니다.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119 신고를 좀 도움을 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제세동을 자동 심장 충격기가 확보가 됐다면은 이렇게 제세동을 실시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자, 이제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소생술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이게 중심이에요. 요거를 필히 공부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1단계.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딱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깨를 좀 툭툭 쳐봅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너무 심하게 흔들거나 너무 심하게 이렇게 때리거나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현재 여기 뭐 어디 목뼈를 다쳤다든지 뭐 머리가 깨졌다든지 뭔가 큰 부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옮겨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옮겨서 시행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화재가 나서 막 이쪽으로 불타온다든지 또는 이제 붕괴 사고가 나서 막 계속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게 있다든지 하면은 일단 이제 좀 안전한 데로 옮겨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응급처치 이제 시행 전에 이제 이 쓰러진 사람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양해를 동의를 구하는 거죠. 내가 우리 저 KDFS 구로센터에 근무하는 아무개인데 우리 직장에서 안전교육 시간에 내가 이거를 심폐소생술을 공부를 했다. 내가 당신을 응급처치로 살려내겠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구하면은 이제 알았다고 이제 동의를 해서 끄덕끄덕 하면은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자가 의식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동행인한테 동의를 구하고요. 동행인도 없이 혼자 왔다가 쓰러졌다. 이때는 동의를 얻은 걸로 간주하고 바로 사람을 살리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제자 반응을 이렇게 이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때 이제 빨리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심장마비구나. 이게 딱 판단이 쓰면은 심장마비 같습니다. 저 119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할 때 누군지 딱 지명을 내서 부탁을 해야 돼요. 막연히 그냥 누가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서로 딴 사람한테 떠밀고 그냥 지연되니까 옆에 계신 우리 저 가양 이옥순 여사님 119 신고 좀 해주세요. 딱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야 나한테 부탁했구나. 내가 119 이렇게 이제 신고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본인이 또 신고를 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은 갖다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가 있으면 가져다 줄 거고 뭐 우리 건물에는 없다 그러면 없는 채로 시도를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사업장 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모든 근무자한테 비치 장소 알려주고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법으로다가 이거를 꼭 비치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우리 KT 건물들도 큰 건물들은 이미 다 비치가 됐어요.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호흡을 이렇게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 두 손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이 낀 손을 이렇게 이제 가슴에 얹고 하는데 이때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쓰러진 사람 옆에 앉아서 무릎을 꿇은 채로 이렇게 이제 이 갈비뼈 갈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가슴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압박 속도는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이기 때문에 1초에 2번 정도 이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는, 누르는 깊이는 5cm니까 이 5cm의 길이는 손가락 2마디 정도, 이렇게 요 2마디 정도 되거든요. 요 깊이만큼 이걸 눌러주는데, 자, 이거 이제 잘 모르는 분은 이걸 꽉 눌러줘야만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눌러주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피가 심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이완시켜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눌렀다가 떼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 이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다음에는 이제 가슴 압박은 물론이고요. 인공호흡을 또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더 또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인공호흡을 할 때에는 턱을 들어 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요렇게 턱을 들어 올려줘야만 여기 이제 기도가 여기 이제 열립니다. 기관지 부분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턱을 들어 올려주고요. 그다음에는 네, 박판홍님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를 막아줘야 됩니다. 왜 코를 막아줘야 되냐면은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 줬을 때 이렇게 이제 코가 열려 있으면은 바람이 이 코로 바로 새나가기 때문에 코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 줬을 때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공기가 이 폐로 바로 들어갔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인공호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슴 압박을 30회 하고 인공호흡을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5주기씩 반복해서 교대로 실시를 하면은 이렇게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제 중단하는 때는 언제 중단하나 하면은요, 이제 제자가 호흡이 돌아와가지고 순환이 회복돼서 스스로 이제 숨을 쉴 수 있으면 이제 그때 중단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의료기관 종사자가 도착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은 그때 이제 중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자가 내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렇게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좀 쉬어서 해야 되겠죠. 네. 자동심장 충격기 이거 이제 사용법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 그대로 여기 전원 스위치만 딱 눌러주면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이게 이제 가동이 되면서 안내방송이 나와가지고 안내방송대로 내가 실행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걸 쓸 기회가 왔다면 필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가 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요. 이 공항, 호텔, 지하철, 공연장 이런 데는 전부 의무적으로 다 비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저도 요즘에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지하철역마다 이게 딱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어디 여기 보관돼 있습니다. 이게 알렸지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법을 과감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질 수 있죠.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거를 이제 망설여질 수 있는데요. 근데 절대 어려워 마시고요. 이 전원 버튼만 작동을 시켜주면 순서에 맞게 안내방송이 나오거든요. 그 지시에 따라서 시행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네. 자, 사용법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쓰러진 사람한테서 방해가 되지 않게 좀 띄워놓은 상태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전원 스위치만 여기 전원 스위치 여기 있는데요. 요거를 딱 눌러주면은 이제 가동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때 연결점에 패드를 여기다가 하나 붙이고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여기다가 이제 하나 붙이고 또 하나는 여기다 붙입니다. 왜 여기하고 여기다 붙일까요? 이거는 요 심장이 여기 가운데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심장을 전기로다가 이렇게 약간 충격을 줘가지고 제대로 가동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 설치를,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하나는 왼쪽 그 젖꼭지 옆에 겨드랑이에 여기 설치를 합니다. 그거 우리 조순옥 씨도 이제 여기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네. 그래서 요 붙이는 자리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한 후에 패드에 부착을 요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 고리가 빠져 있다면 요 고리를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제 시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 기계가 구조자 저 심장 리듬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기계 스스로가 이제 에너지를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이제 이렇게 제세동 버튼이 깜빡깜빡 하면은 깜빡이는 거는 눌러달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제세동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근데 요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걱정되니까 막 이 쓰러진 사람을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요때는 기계가
잘 진단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은 잠시 이렇게 떨어져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이제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 대처를 하는데, 이때 이제 제세동을 실시한 직후에는 또 가슴 압박을 또 실시를 해서 보조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19 구급대가 이제 도착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넘겨주는 거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다음에는 안전보건 표지 종류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아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인식을 하고 거기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치고 거기 따르질 않으면은 그 위험을 그대로 우리가 재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필수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안전보건 표지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잘 알려주는 거죠,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관계자 외의 출입 금지. 이렇게 아주 위험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관계자만 들어가고 관계자 아닌 사람은 오지 말아라.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금지 표시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지 표시는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여기 이제 빨간색 빗금이 그어져 있고요. 요 안에 행동에 대한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출입 금지, 여기는 더 이상 출입하지 말라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행 금지는 이제 여기 사람이 걸어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작업 차량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차량 통행 금지, 여기는 위험한 데니까 차량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사용 금지, 이런 표지들이 금지 표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건 경고 표시예요. 이 경고 표시는 요 빨간색 마른 목걸이 이렇게 이제 그 테두리가 그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빨간 마른 목걸이 안에 요 행동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이 인화성 물질 경고는 여기 불이 잘 붙는 위험 물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성냥불이나 뭐 담배불이나 이런 거 근처에 아예 오지 말라는 그런 표시고요. 산화성 물질이 또 이렇게 이제 경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요 인화성 물질 경고 같은 불꽃 타는 안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동그라미는 산소, 산화 이런 거에 대한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강화될 수 있으니까 여기 조심을 하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안전 경고 표시가 있는가 하면, 또 경고 표시 중에는요, 노란색 바탕에 검정 삼각형 이렇게 이제 그어져 있는 표시도 있어요. 이거는요, 여기 더 금지보다 더 강력한 경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방사성 물질이 있으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긴 근처에 아예 가들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요.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이게 지시표지예요. 세 번째는요. 이 지시표지는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시표지는 이렇게 하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지시표지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라. 이렇게 이제 이런 표지가 있다면은 필히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귀마개를 착용하라고 이런 표시가 만약에 있다면은, 이 귀마개는요, 여기 소리가 막 땅땅 이렇게 막 울리는 소리가 나고 막 엄청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귀가 막 먹먹해지고 막 이명이 나고 귀가 막 울리다가 나중에 귀를 못 듣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귀마개를 착용하라고 할 때는 귀마개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지시가 있으면 이제 방독 마스크를 또 착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전복을 착용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안전복을 착용하고요. 안전장갑을 착용하라고 하면은 안전장갑 착용하는 거고요. 안전화 필히 신어라 이렇게 하는 지시가 있으면은 안전화를 착용을 하고 여기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안내 표지가 있어요. 이 안내 표지는요, 알려주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건데, 여기 응급구호 설비가 여기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응급구호 설비 여기 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 것이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 사람을 급히 다친 사람을 운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들 것이 있는 장소 이걸 여기서 도움을 받으면 되고요. 세안 장치는요. 오염물질에 내가 눈을 이렇게 이제 다쳤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세안을 이렇게 얼굴도 씻고 눈도 좀 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안 장치에 물이 나오는데 이런 걸 꼭 기억을 또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 비상용 기구가 있는 곳은 여기 비상용 기구 필요할 때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위급 상황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될 때 이 비상구 표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이제 비상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이 의미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면 이게 막 그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중에 다섯 번째는 관계자 외의 출입 금지 이 표시가 또 있어요. 이 관계자 외의 그 출입 금지는요. 이 이제 허가 대상 물질, 위험 물질 여기 이제 보관돼 있다. 여기는 관계자만 출입해라. 관계자 아닌 사람은 아예 오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성면은 이게 이제 위험 물질이거든요. 그 성면 같은 거, 그 유리섬유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만지게 되고 그러면은요, 이 회옵기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게 그 아주 가느다란 그런 유리 종류가 이렇게 폐에 들어가면은 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성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한 관계자만 출입을 하고 여기 대비가 없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 말아라 그 표시죠. 그다음에 이제 유해물질, 발암물질 이거 있는 장소에는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여기 관계자만 들어가고 관계자 아닌 사람은 아예 오지 말아라는 그 얘기죠. 요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안내 표지를 잘 안전보건 표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요, 우리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자, 인류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황금률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 행복을 위한 최대의 황금률입니다. 이것만 철저히 지키면은요, 이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 엄청난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내가 지킨 만큼 나를 지켜주는데요. 교통규칙, 교통안전규칙을 내가 잘 지키면은 내가 교통사고 안 당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규칙 철저히 지키면은 내가 교통사고 안 당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선식품, 신선과일, 신선야채 이런 거 많이 섭취를 하시고 신선한 공기 많이 섭취를 하시면 내 몸 건강 유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체력관리,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요. 걷기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이제 KDFS 가족들은 다른 직장에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거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연세를 드시면 드시는 만큼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이렇게 반사신경이나 자율신경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이 좀 퇴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약간 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요. 몸 상태를 아주 잘 좋게 유지를 해야만 내 균형 감각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또 균형 감각 유지가 안 되고 막 계단 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막 헛디뎌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사고 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체력 관리를 좀 열심히 운동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걷기 운동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체력 관리를 하면 하는 만큼 결과가 아주 정직하게 몸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당부 드립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건강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은 이런 이제 안전장비 지급된 거를 다 골고루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은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안전수칙을 지킨 만큼 내 안전을 지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수칙 철저한 준수를 좀 당부드리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
또 먼저 감사를 표시하는 거, 서로 동료한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먼저 시도를 해야 나도 그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인사를 먼저 하시면 그 인사를 받으면서 같이 행복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요, 남을 위해서 먼저 섬겨야만 남도 나를 섬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직장에서는 서로 먼저 웃는 얼굴을 만들어서 미소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웃어서 웃는 얼굴로다가 친절하게 다가가면, 그 표현을 하면 상대방도 그런 반응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웃는 얼굴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 안전이 이제 행복인데요. 나를 위한 안전이에요. 이게 안전수칙 지키라고 하는 건 뭐 누구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안전수칙을 지켜야 내가 안전하고 내 동료가 안전하고 우리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안전해서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출발점은요, 먼저 긍정 에너지를 좀 이렇게 잔뜩 담으셔요. 긍정 에너지를.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 건물에 또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같이 이제 긍정 에너지를 담아야 되겠는데, 우리 구로센터는 우리 이제 김창수 센터장님 긍정 에너지 잘 이렇게 많이 전달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듬뿍 좀 받아서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 KDF에서는요, 우리 화묵정 사장님서부터 전부 그냥 그 긍정 에너지를 전부 다 전달해 주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KDFS 가족 모두는 이렇게 또 사장님으로부터도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으셔가지고 긍정 에너지를 참 또 이렇게 충전을 하셔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안전수칙도 철저히 지키시고 정리정돈도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체력관리도 왕성하게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고요. 늘 그 생각을 해주세요. 안전이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또 우리 구로센터에 속한 모든 우리 가족들, 오늘 만난 이 가족들이 전부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전부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또 한 자리 모인 김에 당부드리자면은,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그 설문서를 몇몇 분한테 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받으신 분은 잘 읽어보시고 좀 회신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자리 모인 김에 한번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구로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독창해 주세요. 네, 구로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최고 하겠습니다. 구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독창해 주세요. 최고만. 네, 구로센터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우리 김창수 센터장님이 이제 회의에 가셨어요.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못 드리고 이렇게 이제 부득이 또 회의를 위해서 이제 가셨고, 우리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두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안전하셔서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로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